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브스 코리아의 이진원 기자고요. 포브스에 합류한 지는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뭐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중앙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 거쳐서 언론인으로 계속 지냈고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을 석사 과정을 하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기자 일 외에. 그리고 이 포브스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딥테크, 바이오테크 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브스에서 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포브스는 각종 랭킹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잘 알다시피 뭐 전 세계 부자, 뭐 기업, 또 셀러브리티 뭐 이런 것들의 순위를 많이 산정하고 뭐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포브스에서 역할은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각종 순위 산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 부분인데, 저희가 포브스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저희를 좀 헤드쿼터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헤드쿼터입니다. 근데 그쪽 포브스 글로벌에서 저희한테 이제 주는 어사인먼이 뭐냐면은 한국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또 영문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저희 한글 기사가. 그래서 많이 발굴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다면에서 많은 이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 뭐 기술들 이런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지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나면을 통해서 제가 조금 바라고 있는 부분은 이런 오늘도 좋은 기술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좀 혁신성을 가진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네트워크를 갖고 저희가 기사화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소개해 주시고 좀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으면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설명드릴 내용은요. 저희 포브스의 디지털이라는 약간 소책자, 내가 별책 부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의 성격은 좀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기술이라든지 뭐 이 분석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항상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지 외에 약간 별책 부록으로 해가지고 그 각 테마별로 모아서 지금 저희가 소책자를 내고 있고요. 이거를 할 때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AWS, 뭐 구글, 그리고 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IT 기업들하고 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이 테마를 정해서 리서치한 다음에 이걸 소책자,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서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냈던 조직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성공적 전환,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했던 케이스고요. 오늘도 그렇고 아다면에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소개가 되지만 의외로 디지털 전환의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 되게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문화라든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비싼 그 비용을 치르면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꽤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 뭐 할 때도 그렇고요. 사례도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실패 사례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는 이런 조직 문화가
좀 앞서서 선행돼야지 성공적인 이 디지털 전환으로 간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좋은 유스 케이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거기에서도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다시 전 세계 시총 뭐 1위를 뚫는 것까지 이제 부활하는 과정도 재밌는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뭐 지원하는 기술들, 애저라든지 팀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오피스 365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기업 문화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을 같이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이 자료도 뭐 저희 아다면 카톡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상 디지털 전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조직 문화라든지 행동 문제가 가장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고요. 뭐 디지털 트렌드, 뭐 IT 인프라 부족, 조직 구조가 정비되지 않음, 투자의 부족,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점, 제일 큰 장애물은 조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전반적으로 실제 기술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문화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술의 지원, 뭐 아까 전에 저희 장 전문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실예를 하나 보면은 구내 식당의 테이블 크기를 바꾸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적 자원 회사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 점심시간에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때 생산성이 많이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이때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테이블이 배치돼야지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4명, 12명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많이 수시로 얘기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내식당의 테이블을 4인 12용용으로 바꾸는 게 디지털 전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거는 많이 지원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화가 바뀌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뭐 이런 사례가 돼서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들이 기업일 텐데, 이런 그 기업이 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성숙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뭐 성장, 성숙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마다 어떤 지금 주요 이슈들이 있고 전략들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이 전략하고 마케팅, 영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직 문화는 되게 바람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에 절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은 이 뒤에서 이 백업을 받아 아주 강력하게 추진력을 받지만, 만약에 바람에 맞서서 나가야 된다면 모든 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모든 이 상황을 함축하는 비유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이어서 이 디지털 문화는 이제 역동적이나 협업이 가장 지금 주요 이슈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데브옵스나 에자일이 주요 디지털 전환에 일하는 방식, 이 문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을 도입하는 경우에 뭐 40%가 빨라지고, 데브옵스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들은 시장에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데 42% 빠르게 제공한다는 이런 자료들 인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브옵스를 활용하는데 큰 장애물이 역시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의 거부, 그리고 뭐 등등등등 있고요. 에자일도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와 뭐 사내 기술, 지식 부족, 이런 것들이 큰 장애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이제 이거를 바꿔 가야지 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권력 지향에 좀 후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관료적으로 규칙만 지켜지는 이런 조직 문화인지 아니면 생산적으로 뭐 협업과 뭐 리스크를 공유하고 그 연대가 잘 되고 뭐 실패를 받아들이는 이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그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시면서 이걸 조직 문화 모형을 적용해 보고 여기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저희가 짜서 우리의 기술을 공급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가서요. 이런 리더십도 뭐 마찬가지고 그 조직의 뭐 학습 환경이 얼마나 이 조직 문화를 관여하고 있고 하는지도 뭐 이런 뭐 모델로 좀 만들어져 있는 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 전환 네, 실패 사례들입니다. 제가 뭐 사례는 찾기는 쉽진 않은데 이 디지털 전환은 함정에 빠져서 기술을 우선시하고 기술 도입만 서두르다 보면은 문화가 따라가지 않아서 뭐 혼선이 일어나거나 뭐 협업에 실패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다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공간, 뭐 기술에 대한 이런 변화들, 그리고 뭐 이런 근무 몰입 시간 설계라든지, 어, 이 오피스 공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뤘고요. 그리고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주 4일제 근무, 그리고 네덜란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사무실을 없앤 케이스 사례가 있어서 다뤘고요. 그 뒤에는 이제 구글이나 뭐 소프트뱅크 이런 슈퍼 엑셀러레이터들의 조직 특성을 뭐 조금 분석해서 넣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가속력을 높이는 추진 요소들, 그리고 저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국내 사례에서는 크래프톤이란 게임 회사, 그리고 법무법인 채움의 이런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전문가들 저희가 기자가 뭐 준 전문가고 아예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업에서 많이 기업들을 접하는 KPMG의 이제 이런 기고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이런 조직 문화 진단 이런 이론들 학술적인 이론들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기업 문화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담고 있고요. 이 점수를 파악해서 이 우리 조직도 그렇고 상대방 이제 클라이언트 조직도 어느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이제 올해 초에 나왔는데 아시아 포브스하고 아시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사례를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지만 이게 4개 언어로 뭐 영어, 태국어, 뭐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번역돼서 지금 아시아 전역에 이 작은 책자인데 하여튼 이 번역돼서 나갈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인제 이런 소책자 얘기를 하다가 주 대표님하고 나온 얘기가 그러면 우리 아다면 특별판을 만드는 건 어떠냐. 왜냐면은 여기에서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인제 이런 중소기업들 뭐 이런 스타트업들일 수도 있고요. 예 기술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면 뭐 각 기업이나 저희 인제 그 구독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그 여기 인제 당사자들이 이 저희 책자를 이용해서 뭐 영문판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용할 수 인제 포브스 브랜드도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하거나 이런데 뭐 사용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인제 저희 지금은 발상 단계이긴 한데 혹시 관심 있는 기업이나 기술을 쪼금 더 확대해서 이 아다면을 넘어서 더 인제 사회와 산업계 쪽에 많이 알리고 싶은 기업들은 조금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좀 많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